화려한 조명과 수만 명의 환호성,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부와 명예. 우리는 흔히 연예인의 삶을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완성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슈퍼카, 그리고 한 번의 광고 출연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을 손에 쥐는 그들의 모습은 대중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 연예라이프 탐사보도팀이 주목한 주제는 바로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톱스타들이 왜 한순간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했는가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최근 예능계의 천재로 불리던 신종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주전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던진 한마디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댕기열 논란이 언제적 이야기냐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보다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는 TV만 틀면 나오던 최고의 MC였지만 잘못된 도박의 유혹과 순간의 거짓말은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90년대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그룹의 멤버부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국민 배우까지 그들이 손에 쥐었던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무너뜨렸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대중이 모르는 방탕한 생활과 무모한 사업 확장이 불러온 예견된 재앙이었을까요?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는 돈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주변의 달콤한 유혹은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옥탑방을 전전하면서도 대중의 시선 때문에 화려한 겉모습을 유지해야만 했던 그들의 속사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바닥까지 추락한 7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선택의 무게와 책임,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처절한 재기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개인 파산의 길을 걸었고 누군가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빚을 갚으며 진정성을 증명해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이름표 뒤에 감춰진 70억 원의 채무, 연대보증의 늪,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진 명예까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탑 7. 박보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진 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박보검을 떠올릴 것입니다. 무결점 외모와 완벽한 인성으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이지만 그의 찬란한 성공 뒤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파산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브라운관을 통해 본 그의 밝은 미소는 사실 8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무게를 견뎌내며 피어난 인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몰락 아닌 몰락은 본인의 방탕함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했던 연대보증의 늪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아주 어렸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박보검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철없던 시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명된 그 서류 한 장은 훗날 그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억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고금리 대부업체의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3억 원이었던 원금은 어느덧 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고 신인 배우로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2014년 박보검은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라이징 스타에게 파산이라는 주운 글씨는 연예계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파산 권고 결정을 내렸고 그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마침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응답하라 1988을 통해 국민 배우로 거듭났지만 그 화려한 전성기 도중에도 과거의 금전적 상처를 묵묵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보검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가족에 의한 재정적 몰락이 얼마나 빈번하고 치명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 때문에 숨죽여 울어야 했던 시간대. 그는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날 그가 보여주는 겸손과 절약 정신은 아마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직전, 가장 낮은 바닥에서 돈의 무서움과 삶의 무게를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스타들조차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증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박보검의 파산 기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탑 6. 박현빈. 대한민국 성인가요계의 황태자, 트로트의 귀공자로 불리며 행사장의 전설로 군림했던 박현빈. 그는 곤드레 만드레, 샤방샤방 등 내놓는 곡마다 전 국민적 히트를 기록하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스케줄은 하루에만 수십 개에 달했고 통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방탕한 생활이나 도박이 아닌 한순간의 처참한 사고와 그로 인해 멈춰버린 삶의 시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사장으로 향하던 중 발생한 사중 추돌 사고는 박현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산산조각 나는 중상을 입은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수년간 무대 위를 종횡무진하며 벌어들였던 막대한 자금은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취소된 수많은 공연의 위약금으로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유지비는 그를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년 동안 박현빈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고 그 사이 그가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재활에 매진하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성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쌓아두었던 재산들은 공백기 동안의 생활고를 버티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지만 수입이 끊긴 스타의 삶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환자복을 입고 지내야 했던 그 긴 시간은 그가 누렸던 경제적 풍요가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박현빈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이 무너지는 순간 그 부는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최근 다시 무대로 돌아와 가족이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트로트 황태자가 겪은 이 갑작스러운 추락과 빈곤의 위기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극단적인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탑 5. 김구라.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독설의 아이콘이자 냉철한 분석가로 통하는 김구라. 그는 현재 수많은 프로그램의 메인 MC를 맡으며 나무러울 것 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의 인생사에서 가장 뼈아픈 기록은 본인의 실수가 아닌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떠안게 된 거대한 빚의 굴레였습니다. 한때 독설로 대중의 비난과 환호를 동시에 받으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 17억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개인의 방탕함이 아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사건은 2014년 김구라가 아내의 보증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경제관념이 철저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아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연대 보증의 늪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원금보다 무서운 것은 사채 시장의 고금리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그가 방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출연료는 전부 채권자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구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녹화 직전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5년 합의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구라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이 남긴 17억 원의 빚을 본인이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였지만 아들 그리그리의 엄마이자 과거를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책임감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 출연에 매진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채무자라는 조롱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일하며 3년 만에 17억 원의 빚을 전액 청산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구라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위기가 본인의 위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누군가를 비판하던 독설가조차 자신의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파멸 앞에서는 무력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거나 파산을 선택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현재 그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다시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겪었던 17억 원의 악몽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탑 4. 윤정수.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파산과 재기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단연 윤정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특유의 입담과 친근한 이미지로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그의 수입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강남에 위치한 수십억 원대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주변의 유혹은 그를 화려한 조명 아래서 끌어내려 차가운 법정의 파산 선고대 앞에 세웠습니다. 윤정수의 몰락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지인에 대한 과도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방송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식 사업과 정보기술 관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는 사업은 독이 되어 돌아왔고 설상가상으로 지인의 보증까지 서게 되면서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2013년 약 3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강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을 떠나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그가 과거에 포기해야 했던 자산들이 현재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과거 7억 원에 매각했던 강남의 아파트가 현재 80억 원이 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방탕한 생활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업적 미숙함이 불러온 결과였기에 대중은 그에게 비난보다는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파산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파산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소재로 활용하며 다시금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윤정수의 사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경제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문 지식 없는 사업 투자와 보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재 그는 꾸준한 방송 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가 겪었던 30억 원의 빚더미와 파산의 낙인은 여전히 연예계에서 가장 뼈아픈 몰락의 역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빈곤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쏟았던 눈물겨운 노력은 성공보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탑 3. 이준호.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설적인 그룹의 멤버로서 시대를 풍미했던 이준호는 단순한 가수로 넘어 한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자 수천억 원 가치의 브랜드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룹 해체 후에도 그는 대형 기획사를 설립하고 제작자로 변신하며 연예계의 거물로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거대한 후광에 가려진 채 본인의 역량을 과신했던 오만함과 무모한 투자,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경제적 파멸은 제작자로서의 연이은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심차게 기획했던 그룹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손을 댄 외식사업과 부동산업마저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그는 결국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으며 전설의 추락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지인들에게 억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클럽에서의 강제 추행 사건까지 연루되며 대중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던 그가 단돈 몇 천만 원 때문에 법정을 드나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모습은 대중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 씁쓸한 사실은 그가 빚을 갚지 못해 구속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 동료였던 양현석이 말없이 억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전설의 이름표를 달고 화려한 재기를 꿈꿨던 이준호에게 남은 것은 동료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초라한 현실과 씻을 수 없는 범죄의 낙인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사례는 성공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 어떻게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락의 과정에서 도덕성이 결여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그는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현실적인 재정관리와 자기 절제에 실패했습니다. 방탕한 생활과 판단 미스로 점철된 그의 삶은 한때 세상을 가졌던 스타라도 겸손함을 잃고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빈곤과 불명예라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매목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탑 2. 신정환.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순발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남자. 컨디션 난조마저 우승으로 승화시키던 예능의 귀재 신정환. 그는 룰라와 컨츄리 꼬꼬를 거치며 가수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메인 예능의 섭외 영순위로 꼽히며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 그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막대한 광고 수익과 출연료가 그의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공의 달콤함이 아닌 도박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이 불러온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신정환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대중과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필리핀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dengue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 설정 사진을 공개하며 전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그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재산을 단숨에 앗아간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수억 원의 현금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를 믿고 지지했던 대중의 외면이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퇴출당한 그는 수년간 수입이 완전히 끊긴 채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기억을 뒤로하고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빈곤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숙의 시간 동안 그는 해외에서 빙수가게를 운영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연예계 복귀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은 법적 비용과 생활비로 바닥을 드러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예능 천재는 어느덧 대중의 비난 섞인 시선 속에서 잊혀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주전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나서며 dengue열이 언제적 이야기냐라는 식의 자학적인 유머를 던졌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무너진 도덕적 가치와 신뢰는 그 어떤 자산으로도 복구할 수 없음을 그의 사례는 여실히 증명합니다. 신정환의 이야기는 방탕한 생활과 잘못된 중독이
한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예시입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지금은 소규모 행사와 SNS를 전전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모습은 연예계의 명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고 법과 윤리 위에 서려 했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차가운 대중의 외면과 경제적 몰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기를 꿈꾸지만 그가 잃어버린 진정성이라는 자산은 그가 탕진한 수십억 원의 돈보다 훨씬 더 뼈아픈 손실로 남아있습니다. 탑 1. 이상민.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와 가장 처참한 몰락,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재기를 동시에 보여준 인물은 단연 이상민입니다. 90년대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룰라와 샤크라 등 수많은 히트 그룹을 제작했던 그는 당시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자산가로서 정점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삶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사옥과 수억 원대의 외제차, 그리고 끊이지 않는 투자의 물결은 그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아래 있을 것만 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대형 테마 레스토랑 사업의 실패는 그의 삶을 69억 8천만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빚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상민의 추락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와 함께 찾아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와 이혼, 그리고 각종 소송은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녔던 제작자에서 한순간에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월세방조차 구하기 힘든 처지로 전락한 그의 모습은 연예계 몰락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와 다른 이들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무를 자신의 힘으로 직접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20년 가까운 세월은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방송 복귀 후 자신의 채무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며 궁상민이라는 캐릭터로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얻은 상금조차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아껴 쓰는 그의 모습은 처음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은 그의 진정성과 책임감에 박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마침내 70억 원에 육박하는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한민국은 한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에 환호했습니다. 이상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빚을 갚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방탕했던 과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한 인간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최근 그는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본업 복귀를 선언하며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점에서 바닥까지, 그리고 다시 빛나는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가 겪은 20년의 빈곤과 투쟁은 화려한 연예계에서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며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섰지만 한순간의 선택과 예기치 못한 불운으로 빈곤의 나락을 경험해야 했던 7명의 스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20년에 걸쳐 갚아낸 이상민의 처절한 사투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시절 짊어져야 했던 박보검의 파산 기록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우리에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과 경제적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본 7명의 사례는 각기 다른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도박과 중독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누군가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보증이라는 이름의 족쇄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회복의 의지입니다. 비록 과정은 달랐지만 자신의 바닥을 인정하고 다시 무대 위로 혹은 대중 앞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 쏟았던 그들의 눈물은 성공의 화려함보다 더 값진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연예계라는 곳은 어쩌면 매일같이 신기루를 쫓는 전쟁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손에 쥔 수십억 원이 내일의 빚더미가 될 수 있는 곳. 대중의 박수 소리가 비난의 화살로 바뀌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냉혹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스타들의 몰락과 재기 서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만큼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들의 행보에 이제는 비만보다 따뜻한 응원을 보낼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가장 충격적이었거나 혹은 가장 응원하고 싶은 스타는 누구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예라이프 탐사보도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